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상구제 절차와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 보시겠습니다. 자, 그 비상구제 절차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비상구제 절차와 특별 형사 절차, 우리 오늘 두 가지를 학습할 건데요. 비상구제 절차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심과 비상상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비상구제 절차라고 합니다. 비상, 그죠? 비상, 네. 날아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뭔가 긴급하게, 그죠? 예, 예외적으로 뭔가 구제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 형사 절차, 약식 절차와 직결 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심 이유를 볼까요? 여러분 처음 보시겠죠? 예,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재심 개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원 판결에 증거된 서류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조, 변조된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쉽지 않죠, 이미. 자, 원 판결에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인 것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무고로 인해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그 무고를 했던 나쁜 쪽이죠. 고소인 쪽이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네 번째, 원 판결에 증거된 재판이 원 판결에 증거가 됐던 재판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A 재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 A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B 재판, 이 B 재판 결과 때문에 논리적으로 A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A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A 재판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이 B 재판의 존재 때문인데, 이 B 재판이 어떻게 됐을 때 확정 재판에 의해서 변경이 됐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5항.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것보다 경환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요. 명백한 새로운 증거. 재판 결과를 바꿀 만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됩니다. 이 5항이 그래서 그나마 실무적으로는 그죠? 재심을 청구할 만한 가장 그죠? 활용도가 있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6번 볼까요? 저작권, 특허권 뭐 이런 거죠. 지적재산권이죠. 이런 침해한 죄로, 이런 걸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무효의 심결, 무효의 판결이 확정됐어요. 아, 그 지적재산권 없는 거야. 하고 당연히 재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실무적으로 쉽겠습니까? 또 마지막 7번째,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에 기초된 조사에 관하여 법관 공소제기 또는 공소에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 사법경찰관, 형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이 된 때, 단 원판결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수사기관이 가혹한 행위를 해가지고 자백을 얻어냅니다. 예? 자백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백을 기초로 해서 판결이 쭉 이어져 버려요. 근데 그 형사사건, 그 해당 형사가 예를 들면은 가혹한 행위를, 직권남용이니 뭐 이런 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한때 어두웠던 시절에 어떤 시국 사건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예? 예. 쉽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 민주경찰, 예? 민주검찰,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1, 2, 3, 4 그리고 6, 7은 뭐죠? 뭔가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그죠? 판결이 났을 때 구제하는 절차고, 5항만 새로 증거가 발견된 경우예요. 그죠? 예? 조문의 체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외우기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분류를 하자면 이래요. 허위 증거에 의한 재심 이유가 있고, 신증거에 의한 재심 이유가 있어요. 허위 증거에 의한 재심 이유는 방금 본 것처럼 5호를 제외하고 1, 2, 3, 4, 6, 7호, 이거는 허위 증거에 의한 재심 이유고, 신증거에 의한 재심 이유는 5호에만 해당한다. 실무적으로 그나마 이게 가장 만만합니다. 재심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비상구제 절차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 형사 절차로서 약식 절차와 직결 심판 절차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우리 특별 형사 절차의 넘버원 양식 절차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 절차, 약식. 약식이 뭐예요? 먹는 약식이 아니고 간소하다 이런 뜻이죠. 간소하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음주운전 사건, 물론 요즘에 뭐 형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단 음주운전 첫 번째 걸리면 벌금 나와요. 예. 이 벌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판을 거칠까요? 아니요, 아니요. 예. 약식 명령이란 게 나갑니다. 예. 자, 벌금이네요. 형벌인데? 그럼 이거 약식 명령은 누가 내렸겠어요? 우리나라 법체계상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 갖습니까? 판사만. 예, 누가 있겠어요? 판사가. 근데 판사는 뭐 어떻게 음주운전을 한 줄 알고 벌금을 냈겠어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뭔가 내려왔겠죠. 음주의 첫 번째 단속이 됐어요. 뭐 경찰에서 어떻게 돼요? 걸리죠. 단속돼서 진술하고 자백하고 음주 측정했던 거 다 수사서류 해가지고 언로 넘겨요? 검찰에 넘겨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첫 번째 걸리면 보통 실무적으로 벌금 300만 원 내외가 되는데 이 벌금 300만 원 내외의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예, 재판 절차를 열면 그죠? 소송 경제에 반합니다. 예? 판사 한 명 월급, 직원, 보수 유지, 법원의 조직 유지 보십시오. 이런 사건이 너무 많으면 법원이 과부하에 걸려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이런 간이한 사건, 아니 그러니까 경미한 사건은 벌금을 끝내는 거니까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하냐면 검사가 구약식을 해요. 약식 명령을 구한다는 뜻이겠죠. 예, 예. 원래는 기본적으로 뭘로 넘어가야 되냐면은 공소제기하죠. 공소제기인데 우리가 아는 공소제기는 어떤 공소제기예요? 이거대로 예, 법원 재판을 열어달라 예, 예, 이렇게 하는 공소제기를 말하는데 이것도 구약식도 공소제기인 공소제기인데 예, 간이한 공소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약식명령 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약식명령 결정을 하면 약식명령을 내리면 예,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볼게요. 자,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뭐만 해요? 법원이 서면 심리만 해서 예,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를 과한다 이렇게 하네요. 여러분 그냥 얘기 쉽게 벌금과 과료는 액수 차이예요. 둘 다 돈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몰수는 말 그대로 어떤 범죄 행위로 예를 들면 뭐 도박이라고 합시다. 도박. 예, 이런 거. 예, 어떻게 해요? 도박 자금 현장에서 다 압수됐어요. 이거 다 몰수해야죠. 이런 것들.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벌금 과료는 돈 내게 하는 건데 액수가 벌금이 큰 거는 벌금이라고 액수가 큰 거는 벌금이라고 하고 액수가 좀 작은 거는 과료 이런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자, 몰수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고 이런 벌금, 과료, 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고 실무적으로는 이 과료, 몰수도 거의 없어요. 예, 벌금입니다, 벌금. 자, 청구의 대상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어야 되고 예,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의 하나겠죠. 당연하죠. 예, 약식명령의 개념상. 자, 청구의 방식은 누구의? 검사의 청구. 이것도 공소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누구만 공소제기 권한을 갖는다? 검사만. 그래서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진행이 시작되고요. 청구는 공소제기 시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식, 약식기소 똑같은 말입니다. 예,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검사가 전화통화로 A라는 피고인 벌금형 내려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공소제기는 무조건 무슨 원칙? 서면에 의해서 제출합니다. 예, 예, 공소장은 뭘로 해야 한다? 서면에 의해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 형사 절차로서 방금까지는 약식 절차를 했고요. 이제 직절 심판 절차를 보겠습니다. 직절 심판 절차. 예. 와, 그죠? 직절. 직절. 줄여서 우리 직심이라고도 표현하죠. 예,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경미한 범죄인데 그냥 빨리빨리 뭔가 끝내는 거예요. 예. 한번 보실까요? 자세한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직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있는 법이 아니에요. 예, 직결 심판 절차. 왜 이걸 하느냐? 특별한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보시면 아시지만 판사가 이것도 심판이니까 형벌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 판사만. 네,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여지껏 예, 검사. 유일한 예외나 마찬가지예요. 경찰서장. 예, 뭐 중기소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유일한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서장의 청구해야 합니다. 와, 그죠? 예. 자,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여기서 이 처한다는 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고형을 기준. 그러니까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가 아니고 그죠? 이걸 심판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실제로 과할 형벌의 정도가 요 정도 선에 그치면 무난하다라고 경찰서장이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미한 범죄겠어요. 예? 예. 대표적인 게 무전취식 많아요. 무전취식. 예. 무전취식 뭐예요? 돈도 없는데 들어가서 뭐 밥 먹고 막 술 먹고 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기죄죠, 사기죄.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경찰서장이 예.
그냥 직결심판에 그냥 넘겨버리는 거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선고형 기준으로 하고 공판 절차에 이해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약식 절차와 간이한 직결심판 절차에서 형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청구권자 누구라고요? 경찰서장, 기소독점주의 예외다. 예?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한다. 자, 서면으로 합니다. 당연합니다. 예,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경찰서장은 직결심판에 필요한 죄송합니다. 서류라고 고치겠습니다. 네,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판사가 판단을 하려면. 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판사의 관할에 속합니다. 예, 시군법원. 시군법원은 형사사건을 관할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이 직결심판 사건은 관할합니다. 자, 이로써 비상구제 절차, 그리고 특별 형사 절차까지 우리 학습을 했습니다. 장시간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